오늘은 조금 재밌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계좌인데 계좌가 어떻게 됐냐면 21년 중순에 샀습니다. 한 6월달 정도 될 거예요. 그때 이 계좌에 450만 원을 딱 집어넣었어요. 450만 원 원금을 집어넣고 그때 이후로 거의 한 3년 동안 입금도 안 하고 출금도 안 하고 순수하게 그냥 비중 조절만 한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셰넌의 도깨비라는 전략을 쓴 건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한 거죠. 실제 계좌에다가 소액을 집어넣고 계속 운영을 했어요. 그렇게 자주 들여다본 건 아니고 띄엄띄엄 봤는데 지금 거의 28%, 한 30%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. 원금이 450인데 한 3년에서 한 30% 나왔죠. 수익 차트를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이죠.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. 당시에 코스피는 어떤 시기였냐면 제가 저 계좌를 시작한 게 거의 아마 이 시기일 겁니다. 이 시기에 저 계좌를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금 이만큼 지났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주식을 시작하기에 타이밍이 별로죠.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죠.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으면. 근데 나름대로 빠진 거가 그렇게까지 확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. 지금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이 3년이라서 그런데 그 이상으로는 조회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 21년 5월 1일 네, 3년치 데이터만 조회가 가능해서 시작점은 제 기억에 이게 6월 정도? 5월? 6월이나 7월? 뭐 어쨌든 3년이 넘어가면 뭐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. 뭐 어찌됐건 그 기간 동안 더 추가로 돈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. 원금은 45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. 그 기간 동안 출금도 10원도 없었어요. 450만 원 가지고 순수하게 시작해서 주식하고 현금하고 비중 조절만으로 그냥 움직인 거죠. 이게 딱히 좋은 수익률은 아니죠.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여기서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그런 거죠. 마이너스가 크게 없었다 그 기간 동안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적은 수익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 계속 날 수 있으면 복리 효과라는 게 일어나거든요. 그냥 복리 효과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이걸 대단하게 보는 건데 예를 들면 45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해도 연평균 수익률이 만약에 8%? 이 정도면은 대충 한 8% 가까이 될 거예요.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봤을 때 뭐 정확하진 않은데 7%라든지 8%이 사이가 어딘가쯤 될 겁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한 30년 되면 아니면 한 40년 되면 이거 거의 억대로 가거든요. 복리로 이만큼 계속 난다고 치면. 그래서 저도 ETF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셰넌의 도깨비 같은 거 테스트할 때는 ETF가 제일 좀 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계속 테스트 중인데 저는 한 30년, 40년 이 계좌를 한번 굴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그려볼 건데 21년도에 원금 45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. 21년도 6월 정도쯤에. 그럼 만약에 연복리로 수익률이 8%라고 가정하면 수익금이 대충 이 정도 되겠죠. 그랬을 때 연말에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 원금이 연초에는 이거라고 설정을 하고 수익률은 이렇게 똑같이 잡았을 때 22년도에는 이 정도가 계산이 나왔을 거고 24년도에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. 실제로 비슷해요. 아까 그 계좌에서 지금 600만 원 정도인데 저번 달에는 610만 원 정도 갔었거든요. 뭐 연말까지 있어 봐야 될 테니까 뭐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3년 만에 이 정도 왔다라고 이제 감안하면 이걸 이제 쭉 늘려보는 거죠. 시간을 쭉 늘려서 대충 이 정도 잡으면 이게 한 40년 되는 해에 2061년에 1억이 넘어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45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게 한 40년 정도 연복리 8% 정도 수준이면 1억이 넘어갑니다. 근데 지금까지 셰넌의 도깨비 전략으로 쭉 해봤을 때 이거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일단 생각에 한 3년 정도 해봤는데 그 3년 동안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그런 성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.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빠졌을 때 나는 이때쯤에 샀는데 그러고 뭐 조금 올라오고 뭐 이랬던 시기에 연복리로 8%가 나왔으니까 이런 평범한 시장이나
아니면 이렇게 좀 상승이 있는 시장이나 그런 시장을 감안하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상황이 최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. 지난 3년 동안 최악도 아니었지만 이 정도 연복리 수익률은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한 걸로 봐도 될 것 같고,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좋은 경우가 있다고 치면 연복리 수익률이 2 이상 나올 수 있겠죠. 8% 이상. 뭐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만 계산을 했을 때도 한 40년 됐을 때 450만 원이 1억으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이게 복리가 대단한 거죠. 어떻게 보면 복리 하나만 신경 쓰는 건데, 복리를 신경 쓴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크게 마이너스만 안 보면 되거든요. 수익률의 크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. 크게 마이너스만 안 보면 돼요. 그럼 어차피 내 인생에서 한 450만 원 이거 없는 돈이라고 치고 진짜로 한 40년 이렇게 해보는 거죠. 해봤을 때 한 40년 뒤에 1억 정도가 공돈이 생겼다.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? 제 영상을 꽤 예전부터 봐온 분들은 아마 대충은 아실 거예요. 대충은 알 텐데, 제가 계좌가 꽤 많이 있습니다. 계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계좌마다 운영하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좀 틀려요. 전략이 조금씩 틀린 건데,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로 한 40년 가볼 생각입니다. 한 40년 가보고 한 가지 전략으로, 셰넌의 도깨비 전략으로 한 40년 갔다가 그냥 기록을 계속 한번 남겨볼까 생각 중인데, 방법이 사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, 어차피 ETF니까,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어차피 ETF니까 자주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, 생각날 때마다 그냥 조절만 해주는 거죠, 자산 비중을.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몇 개 정도만 딱 가지고 있는 계좌도 있어요. 그런 계좌는 틈틈이 계속 쳐다보거든요. 이 회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, 이 회사에 뭐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한 번씩 들여다보고 비중을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리를 하기도 해요. 근데 이거는 필요 없죠. 그냥 ETF니까 어차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 방식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을 봤을 때 벤저민 그레이엄이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, 그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.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,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는 실제로 계좌를 하나 파버리는 거죠. 계좌를 하나 파서 이 계좌에는 이 전략을 한번 써보고, 또 새로운 증권 계좌를 하나 파서 또 이 계좌 한번 써보고.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. 증권회사에서 어떤 행사 상품으로 이 증권사에 가입하면, 처음에 신규로 가입하면 뭐 10,000원을 준다. 사실 이런 거 너무 좋죠. 그런 거 보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달려가서 그 증권사에 계좌 하나 가입하거든요. 그리고 요거 받아요. 왜냐면 좀 찌질해 보이는 게 아니라, 이게 어떤 식의 개념이냐면 그냥 생각 자체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. 내가 이 증권 계좌를 만들면 얘네가 나한테 한 30만 원 정도를 그냥 빌려준다고? 1년 동안?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3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. 얘들이 나한테 한 1년 동안. 왜냐면 순수하게 현금 10,000원을 주는 거지만 30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여기에 대충 이자 한 3.3% 계산하면 10,000원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예금 상품이나 괜찮은 은행 상품을 들었을 때 한 30만 원 정도 집어넣어 놓으면 이자가 대충 이 정도 나올 거예요. 1년에. 그럼 저희 같은 애들의 생각은 어차피 투자나 저축이나 돈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돈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. 이 돈 그냥 내 인생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지, 이 돈을 끄집어내서 사용한다, 쓰겠다, 뭐 이런 생각 잘 안 해요.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내가 돈 계속 넣어서 이 돈이 한 이만큼 됐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있죠. 주식으로 쳤을 때는 배당이나 수익 뭐 이런 거, 원금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발생된 이자가 있을 겁니다. 이 안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드는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. 이거 어차피 내 인생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, 그건 어떻게 보면 목숨 같은 거니까 이거 쓸 생각을 안 하는데, 이것 때문에 창출된 돈 플러스 수익 뭐 이 안에서 사용을 하고, 여기서 남는 돈 또 이쪽으로 보태서 계속 이걸 키워나가는 그런 유형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증권사에 계좌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증권사에서 10,000원을 현금으로 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치면 자연적으로 그러는 거죠. 이자율 계산해서 한 3.3% 계산해서 한 30만 원 정도 얘들이 나한테 주는구나, 한 1년 동안.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. 농부가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은 팔지 않는다. 그거 심어가지고 수확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거죠. 어떻게 보면 시드는 건드리지 않는다. 택시기사가 택시 한 대 딱 있는데 자기가 가진 기술이 택시 운전하는 거 이거 말고 없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택시 팔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런 쪽의 아이디어에서 또 생각을 넓혀 나가면, 자기가 만약에 연봉이 한 3,000만 원이라고 쳐요. 어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의 연봉이 한 3,000만 원이다. 그럼
그럼 자기 몸값은 얼마입니까? 자기 몸값은 그냥 쉽게 3억이라고 계산해도 되죠. 자기가 회사에서 3천만 원 연봉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 정도로 쳐준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가치를 한 3억이라고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왜냐면 회사 분석을 많이 하거나 재무제표를 많이 본 사람들은 대충 알겠지만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일반적인 선이란 말이에요. 10%. 자기가 가진 어떤 자산에서 그 정도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는, 그러니까 이건 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.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.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보려면 어떤 회사의 ROE가 10 정도면 그냥 무난한 거거든요. 10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야. 한 10 정도. ROE가 20이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. ROE가 5 정도면 그렇게 뭐 좋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럭저럭 그렇죠. ROE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사업이라고 부르려고 하면 자기 자본을 좀 잘 활용하는 회사, 일반적인 회사인데 나쁘지 않은 회사 보면 한 10% 잡을 거예요. 근데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서 순수하게 현금을 3천만 원 주겠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몸값은 3억이라고 봐도 무하지 않을까요? 그런 개념에서. 그럼 거꾸로 이런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창업을 할 때 그 회사의 가치가 최소한 3억짜리 이상을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, 그 회사의 시장 가치가 3억짜리를 만들 수 있겠냐 없겠냐를 생각을 해보고, 최소한 3억짜리 시장 가치의 회사를 만들 수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회사에 남아서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나은 거고, 그 이상을 초과해서 만들 자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창업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죠. 자기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거를 시장 가치를 한번 계산해보고, 그건 똑같이 증권 분석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 회사의 시장 가치는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나 비슷한 분야를 좀 책을 많이 봐서 그런데 숫자를 대입해 놓고 보면 좀 명확하거든요. 어떤 계산을 내릴 때 굳이 상장돼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해도 회사의 가치는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. 회사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 분석이라는 책에 봤을 때 굉장히 방법은 많이 나와 있죠.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던 대충의 회사 가치는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.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창업을 할 때 그 회사의 가치 내가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나. 일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나 어떤 바탕이 없으면 wen만해서는 이거 쉽지 않아요. 웬만해서는 회사 생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그럼 지금 제가 이 계좌에서 하고 있는 셰넌의 도깨비 전략, 셰넌의 도깨비 전략은 8%짜리인 거예요. 그냥 연봉리로. 이 비즈니스, 아니 이 전략이죠. 이 전략은 저한테 8%짜리 전략이죠. 8%짜리 전략.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어서 10%, 15%, 뭐 20%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. 그럼 어차피 복리로 일어나면 20년, 30년, 40년이 지났을 때 차이가 굉장히 커질 텐데 서로 간에 장단이 있죠. 제가 가진 것 중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전략들은 틈틈이 한 번씩 봐줘야 돼요. 사람을 좀 귀찮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심플하니까. 셰넌의 도깨비 전략이라는 건 사실 방법이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습니다. 지금 제가 운영했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7대3으로 맞췄어요. 7대3으로 맞추고 예전부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도토리 기법이라고 해서 도토리 정보, 도토리 비중 조절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도토리 비중 조절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현금하고 자산하고 비중 조절하는, 시장이 좀 위험한 상황이다 아니면 매수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이다 뭐 이거 좀 숫자로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거 가끔씩 봐요. 가끔씩 그냥 참고만 하죠. 절대 수치는 아니니까. 어찌됐건 제가 운영했던 이 전략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7대3인데 요거 참고해서 숫자가 좀 바뀔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대3이라는 거는 주식이 7이고 현금이 3이죠. 현금이 3이고 주식이 7인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요 비중 조절하면 됩니다. 만약 100만 원이면 주식 70만 원, 뭐 현금 30만 원 뭐 이렇게 맞췄는데 뭐 시간 지나고 지났는데 이게 뭐 한 200만 원 됐다. 200만 원 돼 있으면 이거 한 140 맞추고 요거 60만 원 맞추고 요 비중에 맞게 계속 맞춰가면 돼요. 맞춰가면 되는데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? 약간 그럴 때는 이 비중을 떨어뜨리고 요 비중을 좀 높이기도 하고, 그러니까 이걸 약간 변동성으로 줬죠. 좀 심했던 데가 주식을 2로 가져가고 현금을 8로 가져간다든지.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증권 분석에서 나오거든요. 똑같은 게 증권 분석에서 나와요. 증권 분석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방식은 8
살 때인데 주식 팔, 현금 2. 근데 시장 상황을 봐서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2로 가져가고 현금을 8로 가져가고, 그러니까 주식은 안 가져가는 때는 없어요. 아무리 주가가 많이 올랐다, 뭐 예를 들어 한국으로 쳤을 때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, 이만큼 올라가서 내가 꼭대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도 주식은 전체 자산의 20%는 가져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해도 더 오르고 더 오르고 더 오르고 이런 성향이 있는 때가 많아서 아예 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게 이득이라는 거죠.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, 어찌됐건 증권 분석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거려라. 이게 자신이 없는 초보자는 7대3을 얘기하기도 합니다. 3대7. 주식이 많이 올랐다 생각할 때 30%,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70%. 요거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려라. 이거는 사실 증권 분석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. 셰넌의 도깨비는 사실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이거대로만 계속 가는 건데, 도깨비는 거의 얘기하는 게 5대5죠. 원래 셰넌의 도깨비에서는 주식 5랑 현금성 자산 5, 50%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, 증권 분석에서는 이렇게 약간 변동성으로 가져가고, 진짜 시장을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요걸로 가져가는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어떨 때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고 어떨 때 이렇게 비중을 가져갈 건지, 그거에 대해서는 벤자민 그레이엄 증권 분석의 책을 살짝 참고해도 되고, 아니면 워렌 버핏도 요 비슷한 걸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. 뭐 워렌 버핏은 요런 쪽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얘기해 놓은 건 아닌데, 뭐 버핏 지수라고 해서 GDP 뭐 요 계산해 가지고 버핏 지수 뭐 비슷하게, 버핏이 얘기해서 유명해져서 버핏 지수라고 얘기하는데, 사실은 뭐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고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. 이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게 뭐 한 2,300개 종목인데,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대충 한 2,300개 되죠. 2,300개 종목 중에 벤저민 그레이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범위에 들어오는 종목이 몇 개나 있나.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70개가 있다고 치면 170개 종목 중에 선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, 아니면 170개를 한 번에 다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1년 전에 봤을 때 2,300개 종목 중에 벤저민 그레이엄 매수 방식으로 투자를 할 때 매수 범위에 들어오는 게 뭐 지금 170개인데 1년 전에 200개라든지 1년 전에는 한 230개가 나온다, 예를 들어서. 그럼 2년 전에는 그 매수 범위에 들어오는 종목이 총 몇 개인가, 또 숫자가 매번 틀리겠죠. 주가가 매번 바뀌니까. 그러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,300개 종목 중에 얘네가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계산이 될 겁니다.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으로 봤을 때 매수 범위에 들어오는 종목이 전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다. 오늘은 뭐 5%, 6%인데 1년 전에는 10% 정도였다. 2년 전에는 뭐 한 20% 정도였다. 이때가 훨씬 좋은 매수 타이밍이겠죠. 예를 들어서 이때는 훨씬 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겁니다. 그럼 거기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계속 조절하는 거죠. 그럼 예컨대 5년, 10년, 15년, 20년 이 정도의 데이터만 있으면,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이 이 정도 수량이니까 이게 주식 비중을 늘릴 땐지 줄일 땐지 이런 게 아마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을 많이 하지만, 예를 들면 퀀트 전략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겠죠. PER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5다. 그냥 콕 집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지금 하는 얘기는 PER이 5 이하인 종목이 전체 시장에 지금 몇 종목이나 되는지,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1년 전에는 몇 종목인지, 2년 전에는 몇 종목인지, 이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저평가된 거겠죠. 그럴 때는 주식 비중을 더 높이면 되겠죠. 또 셰넌의 도깨비 얘기하다가 괜히 주저리 다른 주제로 계속 넘어가는데, 원래 영상은 셰넌의 도깨비 뭐 이것만 좀 집중해서 보려고 했어요. 이걸 운영하는 방식이든 의미라든지 뭐 이런 거 보려고 했는데,